유비가 이릉대전에서 패배하자 제갈량이 뜬금 이런 말을 합니다. 법정만 살아있었어도 이릉대전을 말렸거나 전쟁했더라도 이렇게 망치지는 않았을 텐데. 두 점에서 어그로를 끕니다. 1. 그렇게 똑똑한 제갈량 네가 왜 안 나섰나. 2. 유비랑 그렇게 친했던 제갈량 네가 왜 안 말렸나. 일종의 츤데레인 건가? 그런데 정사를 읽어보면 방금 말은 제갈량 선생님께 커다란 사이버 팩트 폭력이었음에 송구스러워집니다. 실제 기록상 유비가 유일하게 믿었던 참모는 오직 방통과 법정, 이 둘만이 전쟁에서 큰 의사결정을 맡았고 이 둘만이 총나라의 유의미한 영토 확장을 이뤘습니다. 당시 제갈량은 뭐 했냐고요? 형주와 성도에서 열심히 군량을 생산하여 유비군의 급식 셔틀을 하고 있었죠. 유비가 방통 법정을 중용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최고의 천재였기 때문입니다. 정사 촉서, 방통은 순우급이고 법정은 곽가급이다. 정사가 위나라 중심인데 거기서도 최고 책사랑 등급이 같으니 실질적으로 지력 100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오곡 직진하여 위나라의 심장을 노리자던 위원의 제안을 거절하고 갑자기 산으로 가버린 세계 최초의 수비형 공격수 제갈량 마속과 달리 이 두 명의 천재들은 상대가 틈만 보이면 거침없이 직진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마치 요즘 아재들 메타버스 MG 공략 외치듯이 제갈량 포함 모두들 실속 없이 천하삼분지계라는 키워드만 되풀이할 때 방통과 법정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공략해서 현실화할지 디테일을 가져옵니다. 심지어 조조군의 기세가 풀템 타노스였음에도 한중 쪽 라인에서의 순간적인 빈틈을 발견하고 선빵 칠 것을 먼저 제안한 것이 법정입니다. 가히 삼국지 사상 가장 대담한 제안서. 그런데 방통 법정에게 빡센 난적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클라이언트 유비였습니다. 유비의 패왕 본능 속 이면에는 매우 오래된 난치병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착한 남자 컴플렉스와 똥꼬집. 수십 년간 고달픈 객장 신세에도 항상 본인이 조조와는 다르게 덕과 상식이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비록 조조랑 차별화된다는 동기부여가 유비를 일으키는 동력이긴 했지만 참모 입장에서는 다 떠먹여줘도 괴상한 말로 거절하는 유비를 보며 급 현타가 오며 다 때려치고 싶었을 겁니다. 이런 유비를 말리다가 지친 참모들과 달리 방통 법정은 유비의 이런 오랜 난치병조차 딥러닝하여 공략할 재능이 있었습니다. 우유부단하고 생각이 너무 많은 다중인격 유비에게 그들이 내린 처방전은 가스라이팅. 당시 유비는 세상에서 제일 익주를 얻길 원하는 사람이면서도 방통이 익주목인 유장을 공격하자 하면 갑자기 고구마 100만 개 먹은 듯 답답하게 말하죠. 그래도 나를 믿고 초대한 사람을 어떻게 공격하냐. 난 조조랑은 달라. 자신만의 착한 남자 컴플렉스에 빠져 햄릿처럼 고민하는 유비에게 방통은 비슷한 상황을 겪었던 옛날 셀럽 이야기를 들면서 정당화시켜줍니다. 목적을 달성할 때는 좀 순리를 거스를 수 있습니다. 대사를 이루고 나서 순리로 지키면 됩니다. 또한 유비가 익주를 전전하며 의사결정을 자꾸 보류할 때는 방통이 세 가지 선택지를 제시합니다. 1. 유장을 바로 뒤통수 치고 하루 만에 성도까지 진격하는 매운맛. 2. 형주로 물러나서 후위를 도모하는 아무 성과 없는 순한 맛. 그리고 그 사이에 효율성과 도덕적 부담감이 양극단의 가운데에 있는 명분을 빌드업하면서 서서히 성도적으로 진격하는 중간맛. 우유부단한 리더에게는 이게 꽤 효과적인 방법인 게 그들은 아예 선택지를 안 주면 아무 결정도 안 내릴 수 있죠. 이때 선택지를 건네주면 보스의 생각을 공격하지 않으면서 보스에게 다른 대안들이 얼마나 더 쓰레기 같은지 스스로 느끼게 해주는 효과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 회사에서처럼 제안을 1안 2안으로 내지 않고 상중하 3개로 낸 게 뭔가 신기합니다. 설문조사에서도 홀수기의 선택지를 피하는데요. 이건 응답자들이 자기 주관을 말하지 않고 양극단을 피해 애매하게 무난한 중간값을 선택하는 소위 중간 반응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죠. 오히려 방통에겐 현대의 설문조사자와 반대로 고집 세고 결정 안 내리는 유비가 너무 양아치 같은 안과 너무 바보 같은 안 중에서 상대적으로 무난해 보이는 중간값이라도 선택하게 하여 전황을 빨리 진전시키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유비가 중간 책략을 선택했고 그것은 이미 방통이 의도한 대로였을 겁니다. 이에 비해 법정은 좀 더 잔인한 가스라이팅을 씁니다. 바로 사람의 트라우마를 자극하는 타입인데요. 한중정벌할 때 이번엔 반대로 유비가 조조와의 불리한 전황에서도 크게 성질 부리면서 퇴각하려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감히 유비의 고집을 꺾지 못할 때 법정은 갑자기 화살이 비오듯 쏟아지는 전장에 혼자 나가버립니다. 유비가 빨리 피하라고 하자 법정은 말합니다.
주군이 화살과 돌을 당해내시는데 하물며 제가 유비는 그 말을 듣고 바로 퇴각을 시킵니다. 법정은 여기에서 명백히 유비에게 화살 맞아 죽은 방통을 연상시키면서 유비의 행동을 변화시킨 효과를 낸 건데요. 마치 죽은 애인과 닮은 사람을 통해서 주인공이 트라우마를 느끼게 하는 히치콕의 고전영화 현기증의 빌런과 일맥상통합니다. 넘버원 참모 방통의 죽음, 그리고 그 다음 넘버원 참모 법정의 극딜을 차례로 경험한 유비는 커다란 심경의 변화를 겪습니다. 이후에는 아예 전쟁할지 말지 법정에게 먼저 묻고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침내 219년에 법정은 가히 공격해도 됩니다 라고 오케이 사인을 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위나라 베테랑의 하우현을 썰어버리고 한중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정군산 전투였죠. 그리고 또 그 얼마 후 조조가 대군을 이끌고 한중을 직접 공격할 때에는 오히려 유비군이 산에 올라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코에이 삼국지 게임 최대의 꼼수 전법 불량털기랑 느낌이 매우 비슷한데요. 결국 부담을 느낀 조조가 스스로 퇴각하게 됩니다. 이런 한중 공방전에서 법정의 전투 컬러가 매우 잘 나타납니다. 바로 이기는 싸움만 선택한다. 훗날 이릉대전과 제갈량 북벌 등이 전황이 똥인지 된장인지 모른 채 전군이 습관성 전투 중독증에 빠진 채로 페이스가 말려버리는 패턴이었단 걸 감안하면 총나라 입장에서는 유리한 전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법정의 부재가 그 누구보다 그리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쉽지 어떻게 이기는 싸움만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진수는 법정을 다음과 같이 평합니다. 일의 성공과 실패를 알 수 있었고 계산을 잘했다. 현대보다 훨씬 제한된 정보 속에서도 적의 병력을 추론하고 아군과의 전력을 비교하며 지형 조건에 따른 우세 여부를 뽑는 능력까지 출중했을 것입니다. 컨설팅 회사 면접의 가장 고전적인 질문 중 하나는 비행기 안에 탁구공을 몇 개까지 넣을 수 있는지 묻는 건데요. 법정 또한 제한된 정보에서 논리적 추론으로 상황을 예측하는 게스티메이션 능력이 매우 뛰어난 것으로 보이며 이것이 그의 천부적인 전략적 판단의 토대가 되었을 겁니다. 법정이 죽었을 때 유비가 며칠간 눈물을 흘렸고 법정은 유비 생전에 시호를 받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관우 장비조차도 유비 때에서 시호가 나오진 않죠. 그건 아마도 유비에게 법정이라는 존재가 빛 그 자체였으며 그가 한 게 가스라이팅이었다면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스라이팅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로서 소심해지는 멘탈을 다 잡아주면서 아무것도 없었던 50살 유비에게 익주 땅과 한중 땅을 얻게 해줬죠. 다만 법정도 그렇고 그와 비견되는 곽가도 그렇고 사람의 심리나 전황을 현미경처럼 잘 분석하는 사람은 인격적으로는 매우 예민해서 성격이 불같거나 가끔은 매우 뒤끝이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법정은 자기한테 해끼친 사람은 다 기억해 두었다가 나중에 하나하나 모두 보복해버리고 났었죠. 그러고 보면 애플의 스티브 잡스 또한 제일 천재적인 재능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인 모습과 마이크로한 집착 때문에 본인의 회사에서 불화를 겪고 쫓겨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천부적인 스페셜리스트가 너무 많으면 조직 케미스트리가 해쳐질 경우도 있지만 역으로 이런 게임 체인저가 없다면 그 조직은 전황을 역전시킬 수 없는 평범한 조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적으로 총나라와 유비가 잘 나갈 때는 전투에 방통 혹은 법정이 있었고 이 둘이 죽고 나서는 변변한 승리 하나도 챙기기 힘든 특색 없는 국가가 된 것이 스페셜리스트 전략가의 존재감입니다. 그런데 유비가 특정 참모에 완전히 락인되고 선호를 넘어서 의존하는 모습이 뭔가 익숙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바로 우리가 익숙한 소설 속 유비와 제갈량의 관계가 실제로는 유비와 법정의 모습에서 직접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 사랑했던 제갈량의 모습은 실제로 어떤 의미였을까요? 단지 민중들과 나관중이 만들어낸 허상의 영웅이었을까요? 이 쉽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